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록,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 기록물 가치 개발론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기록의 얘기보다 기록을 넘어 우리의 삶과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이지만 절대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록은 여전히 부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삶을 넘어설 수 없고 우리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록이 그런 것들을 대변해주고 증거해주고 보존되어져 오는 것이지만 기록만이 존재하고 기록만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런 삶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특히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시대적 해석에 불과할 뿐입니다. 역사 사실이 어땠던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그것의 이해관계가 옅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의 사건, 하나의 과거의 일 되고 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많은 경험들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픔도 그 기쁨도 그냥 지나간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DNA에, 내 몸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습관 속에 남아있는 것이고 나의 앞에 행동을 의사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몇 개의 기록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록을 얘기할 때도 행정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기록의 중요성보다는 행정이라는 행위, 행정이라는 절차 속에서 그것을 담보하고 그것을 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작동을 기술한 것. 그래서 저는 행정기록 자체를 메타데이터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일상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이 행정기록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듯이 그것을 그대로 24시간 365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그대로 재현되어서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것의 맥점들, 변곡점들, 그것의 어떤 의사결정과 그것이 증거하고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된 그런 분명한 증거로서의 자료들이 어떻게 기술되어졌는가, 어떻게 기술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말하는 행정기록에 대한 얘기라면 소위 이제 그 외의 기록들, 공공기록도 있을 수 있고 행정이 아닌 일반 공공기록도 있을 수 있고 생활기록들, 일반 기록들이지만 공익성, 공공성을 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사적인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기록 그 자체로서 의미 그냥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그것도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나를, 우리를 또는 우리 사회를, 우리의 문화를 대변해주는 증거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 자체는 굉장히 사적이고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의도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범주가 나의 개인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잔존하여 시간이 경과하고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보여주는 가치는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증거 하나를 가지고 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작업들 또는 전체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증거들을 몇 개를 모아서 그것이 갖고 있는 관계 속에서 전체를 들여다보는 힘.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얘기하고 데이터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소위 말하는 예측에 대한 얘기들 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작업들. 그래서 통계는 그 모집단 내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의 값들의 상태를 분석해서 그것이 모집단의 상태와 유사성을 비교한 다음에 모집단을 예측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우리가 알고 싶은 욕구는 세상 만사 모두를 다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세상 만사 모든 걸 다 일일이 짚어가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 샘플링을 통해서 알아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알아보는 작업들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거의 망라적으로 데이터를 끌어다가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서 해석해내는 작업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록 분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친구의 족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갖고 쭉 분석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친구의 어떤 동선을 파악하는 작업을 한다면 이제는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곳곳에 놓여있는 CCTV를 가지고 이 친구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도보를 걸었고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는 차로 이동했고 그 차도 공용시설을 이용했는지 자가시설을 이용했는지 누구와 동승했는지 중간에 어떤 일들을 전개했는지에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더 기록화할 수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친구의 생활을 그 친구의 족적을 보다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친구의 삶을 크레딧 카드만 갖고 들여다봤을 때 아니 그 친구의 삶을 친구들 몇몇의 증언을 통해서 몇 시쯤 어디서 받고 몇 시쯤 어디서 받고 어디를 방문했고 한 그런 기록들에 그 친구의 신용카드가 더해졌을 때의 기록과 그 친구의 CCTV 기록을 합쳤을 때의 기록들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은 단순히 그 친구는 오늘 학교를 갔다 왔네 의 정도의 기록만이 접수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기록에서는 아, 그 친구 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중간에 편의점에 들려서 무엇을 사 먹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 경우에 그 친구 학교를 갔다 왔네 하는데 이제 의심스러운 대목이 생기는 거죠. 이상하다. 아침 몇 시에 가고 수업이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고 집에 몇 시에 왔는데 그 친구의 보통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시간이 상당히 남는데 그 시간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들이 신용카드를 집어넣고는 아, 그 친구가 그 시간에 뭘 했겠구나 가 나오지만 과연 그 편의점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 는 알 수 없는 거죠. 물건을 사들고 오면서 먹었는지 아니면 사들고서 먹고 출발했는지 다만 그 친구가 소모한 시간을 가지고 예측은 하겠죠. 근데 거기 CCTV가 끼고 나면 보다 명확하게 아, 저 친구는 이렇게 움직였고 어느 시간에 어디 있었고 어느 시간에 어디 있었고 동선이 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접점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친구의 삶이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영화나 소설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곧장 나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냈던 장면이 24시간을 투자를 하고 만들었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게 단 5분, 10분 사이에 표현되기도 하고 소설 속에서는 20분, 30장 정도의 분량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읽으면 1시간도 안 되는, 30분도 안 되는, 5분, 10분도 안 되는 속에 나의 일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의미한 행동들, 무의미한 시간들, 우리가 진짜 자기 몸을 순간이동할 수 있다면 필요한 곳에 찾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술이 좀 더 발전했다면 내가 그것을 다 불러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실감을 느끼게 하려면 가상 공간을 만들고 바로 다이렉트 거기서 그런 일들을 전개하는 것이죠. 시간의 주름을 막 잡아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처리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홍길동같이 된다면 내 몸을 분신을 만들어서 동시에 여러 군데서 일을 저지르게 할 수 있겠죠. 멀티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에 컴퓨터가 싱글 프로세스에서 일을 하나 처리하고 명령 하나 처리하고 끝내고 하나 처리하고 끝내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렇게 단순하게 전개됐지만 멀티 프로세싱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동시다발로 불어대고 동시다발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런 컴퓨터를 여러 대를 묶다 보니까 엄청난 슈퍼 파워를 발생시키다 보고 좀 얘기가 이상한 데 흘렀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족적들을 기록을 통해서 보존하는데 우리가 기록에 급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겠다는 욕구가 강해지다 보면은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심화되어지면서 이제 기록의 양에 넘쳐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버리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앞으로 다가올 삶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정의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로지 기록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친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그 친구의 스마트폰의 이동 경로라든가 그 중간중간 CCTV를 통해서 모습들이라든가 그 친구의 어떤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 모든 걸 전부 찾아내서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삶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은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생산되어질 수 있고, 목적을 가졌더라도 그 목적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목적과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기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록들은 아까 행정 기록들처럼 상당히 조직적이고 구조적이고 목적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메타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메타데이터의 역할도 행정의 모든 24시간 365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접점들, 맥점들을 찾아서 분기점들, 변곡점들의 어떤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그것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처럼, 기록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기록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것을 보다 더 세분화시키려고 하고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인내를 갖고 조금 더 우리가 영리하게 접근한다면 그런 감각들에 대한 것들을 몇 개의 패턴화시키고 패턴 속에 몇 개의 기록만으로 그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소위 우리가 선을 그을 때도, 곡선을 그을 때도 가장 쉬운 방법, 점 하나하나를 위치를 추적해서 찍어가는 작업을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그것을 하나의 몇 개 공식으로 막 바꾸어서 그 동선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흐름은 A에서 Z까지 흘러가는 과정이 이미 체계화되어져 있고, 체계화되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몇 개의 접점만을 확인하면 충분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 확인하는 지점에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명확한가, 이런 구조적인 분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기록을 쳐다보고 기록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을 차치하고 실제 삶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록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시점에서 기록들이 생산되어지고 했던 걸 조금 더 눈여겨 쳐다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기록의 수를 줄여가면서 또는 기록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가면서 우리는 보다 더 명확한 그 삶을 그려낼 수 있고, 그 그려낸 삶이 무엇을 위한 그림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수집하고 보존했는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기록을 많이 갖고 있고 기록이 아주 분명하게 다 담고 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읽던, 한 줄의 글을 읽던, 한 사람의 인생을 쳐다보고 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과거 역사 속의 사건, 사실들을 그 사람이 뭘 했고 되뇌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 의미하는 것은 뭐야 라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정리하는 과정에 그 사람을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로 나눈다든가 하는 그 분기점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그런 것들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쳐다본다면 한 사람의 삶을 보다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린아이에게 일기장을 쓰게끔 하면 일기장은 1년을 쓰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학교에 갔다 와서 친구들과 만나서 재밌게 놀았다. 내일은 더 재밌게 놀아야겠다.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삶이 단조롭기 시작하면 쓰여질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상이 단조롭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조차도 단조로운가? 라면 아닐 수도 있으면, 그 일기장에는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겠죠. 나의 일상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 관념의 세상을 어떻게 담아내는가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맥락에서 또 내용들이 전개될 수 있겠죠.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놀았다에 대한 이 개념이 얼마만큼 세분화되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친구는 무엇을 하고 놀든지 간에 그 노는 어떤 종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놀았음에 대한, 친구들과 같이 놀았다는 사실과 그 놀았음에서 나타난 자기 정서적인 면, 즐거운 면들, 그것만 부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담아낼래? 왜 그것을 담아내야 하지? 하는 내용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생산되어진 기록만을 쳐다보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눈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기록이 생산되어지는지, 왜 이렇게 담겼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행간을 읽어낼 수 있고, 기록과 기록 사이에 숨어있는 표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삶을 그려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한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소설, 소위 말하는 픽셔널로 구성되어져서 우리가 가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증거와 증거 속에서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담긴 합리성을 담보한 그런 가설적 얘기들을 우리가 전개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과거의 어떤 기록들은, 사실 증거하는 것들은 그냥 역사적 사건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얘기하면 그렇게 의미부여가 될 필요는 없다. 그 사건은 예를 들어서 뭐 60년대에 일어난 혁명에 대한 얘기나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나 내가 받는 느낌들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행간을 읽을 수 있고 그 속에 기술되지 않은 것들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그들의 어떤 정신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새로운 각오를 만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태도를 유발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기록,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라고 말은 하지만 오늘을 담는 행위가 얼마만큼 정교해야 하느냐와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하느냐와 무엇을 담느냐와 궁극엔 왜 그것을 담았느냐에 대한 이해, 거기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선할 수밖에 없고 우선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